책을 어디를 보시냐면요. 쭉 넘겨서 자, 요 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34페이지. 알겠지? 네. 그 전에 볼 건 이제 물질들이잖아. 그치? 물질들을 다루는 분야가 화학이라는 분야인데 이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이제 화학식에 관한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자, 화학식은 토탈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져요. 뭐 있냐면 실험식이 있고요. 그다음엔 분자식이 있고 시성식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구조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실험식은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와 개수 비. 자, 원소들하고 개수 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 있어요. 아세트산을 갖다가 실험실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네. 이제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개수비가 1대 2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식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물질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온 결정, NaCl 있지. 자, NaCl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하고 Cl-라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 1로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저기 딱 붙어가지고 분자 형태는 아니고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계속 교대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쓰려니까 비율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원자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SiO2를 한번 써볼게요. 자, SiO2는 뭐냐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정이거든, 수정. 어? 수정인데 규소와 산소 원자가 1대 2로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규소와 산소 원자가 1대 2의 비율로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분자식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와 총 개수. 자, 아세트산이 아까 실험식이 CH2N이라 그랬지. CH2O라 그랬지. 네. 그럼 얘는 실제로는 탄소가 2개 있어요. 수소는 4개 있고요. 산소는 C2H4O2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되어 있다가 바로 이제 분자식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실험식에다가 뭐를 곱하면 정수배를 하면 분자식이죠. 맞죠?
그러니까 실험식과 분자식 같은 애들도 있어. 근데 아닌 애들도 있겠지. 그지? 자, 그다음 요거 시성식. 자, 시성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자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와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성식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단으로 원자단. 그러니까 원자들의 묶음이죠. 원자단으로 표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자단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작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세트산을 이제 쓰면은 CH3COH 이렇게 써. 그랬을 때 얘가 성질을 나타내주는 원자단들이야. 원자들의 묶음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이 있어요. 뭐 카복실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그게 시성식이야. 알았죠? 자, 구조식은 뭐냐면 결합의 종류, 그다음에 뭐 결합값,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알 수 있는 게 구조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을 구조식으로 쓰게 되면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구조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학원에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런 걸로 표현해 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들은 주로 시성식과 혹은 구조식으로 많이 표현해 줍니다.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분자식입니다. 분자식. 알겠죠? 분자식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게 화학식이 뭐예요? 화학식이 뭐냐?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물질의 양을 다루는 걸 화학식량이라고 해요. 알겠죠? 화학식량.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화학식량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책에다 좀 써주면 좋겠네요. 탄소가 있어요. 자, 탄소의 실제 질량이 얼마냐면 여기 적혀 있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그램이래요. 자, 수소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이래요. 굉장히 작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탄소 스스로 돼 있는 애를 갖다가 이제 CH4를 이제 질량으로 나타내 주자니까 복잡하죠. 이 숫자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메테인인데 요 놈의 질량을 갖다 표현하려니까 이 숫자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이런 분자잖아. 이 분자에 대한 어떤 질량을 얘기하려니까 원자 질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 화학계 다 모였어요. 선생님 바빠서 못 갔고. 예.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탄소는 탄소를 탄소를 10일 한번 해보자. 10일을 놓자 이렇게 된 거지. 뭘 잡은 거예요? 기준을 잡았어요. 기준. 탄소 10일 기준을 잡고 그럼 이제 수소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질량을 비교해 본 거야. 그랬더니만 수소는 탄소에 비하면 실제 질량이 12분의 1밖에 안 되더래. 알았죠? 그러면 1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여기 이걸 기준을 잡았잖아.
얘를 갖다 어디다 대입해? 여기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비율 작업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질량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의 질량 기준으로 한 거죠. 12로 정하고 1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내 준 게 원자량. 이해되나? 그래.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 탄소 1개하고 수소 12개하고 12개랑 질량이 똑같은 거지. 이제 그러면 요 탄소 하나를 갖다 12로 잡았으니까 이 수소 하나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옆에 있는 거지. 옆에 있는 거는 또 보세요. 4개죠. 탄소 4개. 그럼 4개가 있는데 하나당 12잖아. 그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48이에요. 그지? 자, 근데 산소 3개랑 똑같더래. 그럼 산소 3개하고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로 결정해야 돼? 서로 같으려면.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요 하나당 원자량을 얼마로 놓는 거야? 16으로 놓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원자량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염소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수소가 얼마냐면 1이고요. 그다음에 탄소는 12가 되고요. 그다음 질소는 14가 되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16이 되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염소는 35짜리도 있고 염소가 37짜리도 있어요. 자, 이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해. 들어봤어? 응? 응.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애들 동위원소라고 해요. 자연계에는 35짜리가 75% 있어요. 그다음 37짜리는 25%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위원소가 그 35, 37이니까 이거 어떻게 30으로 넣을 수도 없고 37로 넣을 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전부 다 뭐를 사용하냐면 평균, 평균 원자량이라고 있어. 이 평균 원자량은 시그마죠, 시그마. 시그마가 뭔지는 알지? 카페라 이거야. 그지? 어떻게 하냐면 원자량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줘가지고 전부 다 더해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렇다면 염소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평균 원자량을? 원자량은 35가 있죠? 35제로 0.75를 곱하라는 뜻이야. 분수로 따지면 4분의 3이지. 그지? 그 다음에 37짜리는 얼마냐면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35.5로 나타내줍니다. 맞죠?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염소를 35.5로 놨죠?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동위원소가 없나? 있어요, 나머지도. 응? 동위원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수술 일로 놓지만 실제로 이제 주기율표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주기율표, 여기 있다. 자, 이게 주기율표.
멋지죠? 화학 선생이라면 이 정도 주기율 표현 가지고 있어요. 자, 봐. 수소 봐봐. 아까 수소 1로 났었잖아. 그지? 네. 옆에 작은 글씨 보이지? 네. 맨 위에 뭐야? 원자 반지름 밑에 원자량 있어? 원자량 네. 보여? 뭐라고 돼 있어? 1.007. 그렇죠. 1.00794라고 써 있죠. 네. 1이라고 안 써 있지? 그지? 왜 그럴까? 동위원소가 있어서. 자연계에는 동위원소가 있단 말이야. 물론 1자리가 제일 많아. 근데 2자리도 있고 3자리도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기호를 1 하면 요 1이 뭐야? 요 밑에 있는 1. 그렇지. 여기는 6이 1은 그렇지. 질량수 잘했어. 알았지? 네. 그러니까 질량수랑 원자량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이야. 질량수는 실제로 양성제, 중성제 개수를 갖다 양성제와 중성제 개수를 합해놓은 게 질량수야. 그런데 여기서 원자량은 전부 다 평균값을 나타내 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건 이러한 평균 원자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잘못된 문제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 주어집니다. 알았죠? 걱정 안 해도 돼. 뭐 외울 거 없냐?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만약에 수소를 1이라고 안 주어졌어. 그럼 어떤 애는 2로 풀 수도 있잖아. 어떤 애는 3으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원자량은 주어지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내 주는 거고 우리가 흔히 원자량이라 하는 것은 평균 원자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위원소를 보유한 원자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원자량은 자,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 주는 걸 원자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분자량은 뭐냐? 분자량은 말 그대로 원자량의 합이지 뭘. 분자량은 주어진 원자량의 합이 뭐에 해당하냐면 분자량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 자, 그렇게 되면 자, 몇 가지 분자량 있네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한번 써볼게요. 자, 수소 2죠? 이제 위에 주어진 그 원자량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물은 18이죠? 네. 이산화탄소는 44겠죠? 네. 그제? 그러면 또 메테인 얼마일까? 16. 그렇죠. 메테인은 16이 됩니다. 자, 포도당은 훨씬 더 크죠. 그죠? Na2 CO3량 계산해볼까? Na2 CO3. NA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NA를 23이라고 주어질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럼 23이면 Na2 CO3 얼마예요? 그렇지. 산수 잘하네. 이런 걸 산수라 그러지? 106이에요, 106.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분자량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원자량만 주어지니까 분자량은 주어진 원자량을 잘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지금 본 게 원자량, 분자량이에요. 그리고 이 원자량, 분자량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맞죠? 네. 그지?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화학 식량이라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화학 식량은 이거 조금 더 큰 의미야. 이 화학 식량에 원자량, 분자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뭐 NaCl도 그냥 원자량 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Na가 23이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NaCl은 58.5가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 탄소도 그냥 화학 식량은 10이에요. 철 55.8 이렇게 원자량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다시 말하면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것들을 화학식량이나 한다 그랬잖아. 그치? 얘들이 전부 다 상대값이야. 그러면 상대값이 있는데 상대값. 상대값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말이 절대값이에요. 그죠? 상대값과 절대값 차이는 이런 거지. 상대값은 단위가 없어. 맞잖아. 아까 계속 단위 안 썼지. 탄소 10이다, 뭐 수소 H2는 2다라고 했어. 근데 절대값은 단위가 있죠. 알았지? 뭐 센티미터건, 미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과학자들은 이걸 선호할까요? 상대값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절대값을 선호할까요? 찍어 50%잖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값을 선호합니다. 알았지? 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상대값이었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절대값 선호하니까 이 상대값과 절대값의 이 중간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 아셨죠? 네. 몰이라는 개념. 이 몰이라는 개념이 그럼 왜 상대값과 절대값을 갖다 그 상대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느냐를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이다. 몰. 볼까? 연필이 있어, 연필. 연필을 흔히 이제 연필 한 다스라 그래요. 다스 맞죠? 네. 몇 자루예요? 몇 개예요? 12자로. 그렇죠. 12개죠. 그러니까 이 다스가 뭐냐면 원래 더진이거든, 더진. 네. 더진이면 뭐 요즘에 더진으로 파는 게 도너츠. 도너츠 뭐 하프 더전 이렇게 팔지 않나? 그런 거 안 먹어봤냐? 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하프 네. 더진. 네. 뭐 원 더진 이런 식으로 판다고. 그 하프 더진 하면 6개가 나오고 뭐 6개면 충분하지 보통은. 누가 12개씩 사냐. 자, 그래서 이게 더진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연필 한 따스 12자루예요. 그다음에 또 마늘이 한 접이라고 한번 해볼까? 한 접. 마늘 한 접은 몇 개일까? 마늘 한 접은요 100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오이나 뭐 마늘이나 이런 어떤 야채 같은 애들 접으로 팔잖아. 어? 알아둬야지. 오이 한 접. 그럼 오이가 100개인 거야. 그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면 접으로 팔아요. 알았지? 엄마랑 갔는데 아이고 이쁜 딸내미 오이 한 접 줄까? 네. 그러면 이제 100개. 자, 그러면 그런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구슬이 있어, 구슬. 구슬이 1몰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한 다스가 12개고 한 접이 100개이듯이 얘는 몇 개가 되냐면 구슬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야. 좀 많을 뿐이야.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필 한 타스, 마늘 한 접, 구슬 1몰처럼 물질을 묶어서 자, 물이라는 놈이 있어. H2O죠. 얘가 1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의미는 H2O 분자가 얼마만큼 있는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이 안에 자,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요? 2 곱하기 6. 그렇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비조각.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그걸 일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화학에서 다루는 애들은 입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일모를 나타내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이라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알겠어요? 아보가드로 수. 자, 그럼 이게 아보가드로 수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아보가드로 이게 이 숫자가 어떻게 툭 하고 튀어나왔니 이거지. 그지? 그럼 보자. 이 아보가드로 수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탄소가 있는데 탄소 한 개 있죠. 한 개가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에요. 탄소 한 개가. 알겠지? 네. 그런데 이제 화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 얘를 기준을 뭘 잡았대? 12로 잡았다며 질량을. 그런데 그들은 요 12g일 때 몇 개일까가 궁금했던 거야. 진짜 12g이면 몇 개일까? 그럼 어떻게 주면 되나? 12g을 1.9 곱하기 10 안에 2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맞지? 네. 그러면 12g 안에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있더래요. 뭐 간단히 그럼 뭐 계산해도 금방 알 수 있어. 요거 하다가 요거 곱한 거야, 그지? 그지? 그럼 봐. 이게 10의 마이너스 23이고 10의 23이니까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 약 2고 얘는 6이니까 6이 10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알았죠? 그래가지고 요만큼의 개수를 뭐라고 한 거냐면 얘를 1몰이라고 한 거예요. 1몰이다.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얻어진 게 아보가드로 수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2는 단위가 없어. 근데 12 그램 퍼몰 하면 1몰의 질량이 다시 말하면 6.5 곱하기 10의 23승에 해당하는 요 개수에 해당하는 질량이 12g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화학식량. 자, 결론은 화학식량, 뭐 원자랑 분자랑 이런 애들 통틀어서 모두가 뭘 뜻하는 거냐면 물질 1몰의 질량을 뜻하는 겁니다. 물질 1몰의 질량.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생겨요? 단위가 생겨요. 자, 보세요. 원자량 했잖아. 근데 원자량인데 원자량이 1이래. 근데 1의 의미는 뭐가 돼? 1g이야. 몇 몰이 모이면? 1몰이 모이면. 이러면 이제 단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원자량이라고는 안 하고 몰 질량이라고 얘기하지, 이제. 알았지? 자, 그 다음 질소가 14래요. 그러면 얘는 정말 14g이에요. 14g. 정말 14g인데 몇 몰이 모였을 때? 1몰이 모였을 때. 질소 원자 1몰이 모이면 14g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도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가 44예요. 44라는 의미는 뭘 뜻하는 거냐면 44g이야, 진짜. 몇 몰이? 1몰이. 그죠? 메테인도 똑같죠. 자, 메테인이 16이래요.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야? 그램 퍼 몰. 정말 16g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 절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개수를 의미하며 그 다음에 1몰은 그 원자량,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통틀어서 물질 1몰의 질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보가드로 수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있어요. 자, 아까지 화학자들이 10이라고 정할 때요. 내가 바빠서 못 갔다 그랬잖아. 못 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간 거야. 나 없이 11을 결정을 했네, 이놈들이. 짜증나, 안 나? 저 따당한 거 같잖아.
야, 6으로 바꿔, 6으로. 이걸 10이야. 개뿔. 6으로 바꿨어. 네. 알았지? 안 바꾸면 죽인다 그러고 막 총각. 애들 바꿔줬어. 자, 6으로 바꾸는 순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아보가드로 수가. 바뀌죠. 네. 왜냐하면 6으로 바꾸면 6g에 해당하는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일몰의 정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값은 다 바뀌는 거지. 일몰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바뀔 수 있어요. 알았지? 뭐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어요. 알았지? 기준이 탄소가 아닌 다른 원자로 바뀌어도 바뀌고요. 알았어요? 탄소를 11로 했잖아. 네. 그 값을 바꿔도 바뀝니다. 이해됩니까? 진짜 실제로요? 예, 실제로요. 근데 아직은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안 바꾸는 거죠. 근데 누가 미친 척하고 뭐 바꾸면 바뀌어요. 알았어요? 그런 거 막 바꾸기 좋아하는 나라 미국이야. 미국에 보면 뭐 있냐면,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읽었어. 아, 네. 지금은 메테인이라고 읽어요. 맞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메탄이에요. 메탄가스. 뉴스도 다 메탄가스라고 해요. 메테인이라고 안 해요. 메탄가스의 뭐 배출량이 뭐 늘었니 줄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메테인이 양이 줄었니 늘었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미국을 바꾼 거. 미국이 메테인으로 하자. 영어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미국 애들이 바보야. 바보라서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독일어를 읽으면 메탄이야. 근데 이제 지네들은 메테인이라고 읽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바꾸는 거야. 뭐 그렇듯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1몰의 정의가 6.068 10의 입상승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기준이 바뀌면 바뀐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아보가드로 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예, 입자를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그 의미는 이제 원자량과 분자량의 실제 질량을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1몰의 질량, 화학식량에다 그램을 붙여서 나타내 준다. 그러면 이제 1몰의 질량이니까 줄이면 몰 질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몰 질량 여기 써 있네요. 단위가 있다. 그램 퍼 몰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고 나선 이 기체는 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들어봤지? 네. 그지? 그래서 특히 이제 기체인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안에 기체 종류 관계없이 모든 기체예요. 모든 기체는 같은 수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봐봐 밑에 그림만 보자. 지금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수소가 있어요. 영도씨하고 일기압이라 할게요. 일기압 해놓고 수소를 집어넣은 거야. 몇 리터에 집어넣냐면 22.4리터에 집어넣은 거지. 알았지? 수소야. 그래서 막 세알았어 수소를. 세알을 보니까 얼마나 있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성계가 있더래. 어디에? 영도씨 일기압 20.4리터에. 맞죠? 그러면 결국 1몰인 거지, 1몰. 그죠? 1몰. 근데 산소를 또 본 거지. 그러면 산소도 몇 리터냐면 22.4리터라고 하죠. 자, 그럼 이번에 산소는 세아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같은 온도 같은 부피는 같은 개수가 있다니까 산소는 당연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이산화탄소도 22.4리터만 알면 요 안에 몇 몰이 있다는 뜻이야? 1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만 가지고도 몇 몰인지 알 수 있다 이 뜻이죠. 이해됩니까? 네. 알았어요. 예. 자, 그렇게 되면 기체 1몰은 따라서 기체 1몰은 22.4리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그 기체라는 애는 부피 있죠. 부피가 온도 압력이 굉장히 예민해.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압력이 커진다든가 막 이게 압력이 변하게 되면 이 부피들이 확 심하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22.4리터일 때는 얼마냐면 0도씨하고 1기압에서 알겠지? 0도씨 1기압에서 그래서 0도씨 1기압을 가리켜서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STP라고 합니다. STP. 그러니까 STP는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템퍼처 앤 프레셔. 그럼 스탠다드 템퍼처 앤 프레셔니까 뭐냐면 표준 온도 압력 조건을 뜻하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니면 뭐 주어져?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주어져. 예를 들어 뭐 임의의 뭐 25도씨 1기압이야. 그럼 1몰의 부피가 주어져. 알았지? 그런데 0도씨 1기압은 안 주어져.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22.4m. 알겠죠? 자, 그게 바로 기체들의 몰수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화학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배운 거예요. 뭐를 구하는 거냐면 몰수 구하기. 자, 몰수 구하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뭐 질량도 주어지고요. 물질의 질량, 그 다음에 부피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주어집니다. 몇 개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얘들이 주어졌을 때 질량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개수를 이용해서 몰수를 구한다. 전부 다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좋아요. 물질의 질량이 주어졌어요. 뭐 해주면 될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죠. 잘했어요. 화학 식량으로 나눠줘요. 자, 이런 관계식을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렇게. 그럼 이 n이 뭐냐면 n은 몰수를 나타내주는 약자예요. 몰수. W는 보통 질량을 나타내주는 거죠. 나타내주고요. M이라 그러면 요거는 화학 식량이에요. 뭐 원자량이나 분자량. 그러니까 원자의 몰수를 구할 때는 원자량을 나눠주면 되고 분자의 몰수를 구할 때는 분자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써준 이 식은 학교 화학을 할 때는 아마도 뭐
대학교 가서도 쓰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이건 평생 써야 되는 식 중에 하나. 맞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식이. 다음, 자, 부피죠. 네. 부피는 이제 뭘 어떻게 줄까? 그럼 양도식 일기압일 때 음, 22.4로 나눠요. 그렇죠. 어떨 때? 농도 실기압일 때. 근데 부피를 이용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태만 가능하냐면 only 기체만. 그렇죠. 얘는 안 그래요, 질량은.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돼요. 알았죠? 네.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어, 질량은. 몰수를 할 때는 화학식량만 알면 되고요. 자, 개수입니다. 자, 개수 역시 뭐냐면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관계가 없어. 얘도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무엇을 구했냐면 이 몰수를 구했죠. 자, 몰수 구했다면 구한 몰수를 가지고 질량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개수를 구한다든가. 질량은 그램 단위고 부피는 리터고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질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뭘 곱해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지? 네. 몰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곱해주면 얼마가, 뭘 곱하면 돼요? 화학식량. 그렇지. 몰 질량. 그지? 줄여서. 네.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22.4.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 몰 부피라고 줄여서 얘기합시다. 1몰의 부피가 주어진다면, 개수는, 아보가드로. 그렇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개수가 되겠죠. 됐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몰수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간단히예요. STP에서 메테인 5.6리터의 질량은 얼마니?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구하는 건 뭐야? 메테인의 몰수부터 구해야죠. 자, 5.6리터니까 얘를 22.4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몇 몰이 되죠? 네. 4분의 1몰이 돼요. 자, 4분의 1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량 구하는 겁니다. 자, 메테인의 질량. 뭐 필요하죠? 뭐 필요해야지? 4분의 1몰을 구했으니까. 그거 몰 질량. 몰 질량. 그렇지. 몰 질량인데 탄소 12에 수소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6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답은 4g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다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가 STP에서 34g의 부피가 얼마인지 궁금했던 거야. 그지? 그럼 역시 얘도 뭐부터 구해야 돼? 네. 몰. 음, 자, 그러면은 34가 질량이야. 그지? 네. 그럼 뭐로 나눠줘? 그거 그. 분자량. 네. 그제? 분자량. 네. 그럼 분자량이면 질소가 14고 수소가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0? 17. 그렇죠. 구하니까 몇 몰이에요? 2몰. 2몰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암모니아의 부피는 2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22.4를 해주면 되겠지? 네. 그지? 그럼 얼마가 돼? 44.8 리터가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제 STP라는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는 한 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고 금방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뭐 엄청나게 이렇게 멋있게 써놨는데 별 의미 없어. 알겠죠? 네. 자, 몰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면 돼요. 우리 4단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서 좀 쉬었다가 선생님이 뭐 해줄 거냐면 농도를 좀 알려줄 거예요. 뒤에 나오는 개념. 좀 쉬었다 할게. 그럼 거기 예시 한 100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럼요, 되죠. 다 놓고 하니까 오늘 수업을 들어보고 선생님 수업이 훌륭하죠? 친구들도 막 데려와. 네. 하니까 이거 다 들을 수 있어.
재밌어? 네. 되게 밝구나 유빈이가. 응? 그죠? 잘 웃고.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어디 할 거냐면 쭉 넘어가서 그 예제 같은 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알면 돼. 알았지? 네.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푸자. 네. 저기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 4단원 하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돼. 뭘 볼 거냐면 농도. 알았지? 네. 쭉 넘어가서. 네, 몰농도. 자, 몰농도 할 거야. 요거만 보면 돼. 몰농도. 퍼센트는 뭐 나중에 또 배우면 되지. 그지? 네. 4단 문제 할 거니까 그래. 자, 이 몰농도가 있어요. 이 몰농도는 뭐냐면 용액이 뭔지는 알죠? 네. 용액 1리터의 용질이 몇 몰이니? 알았죠? 네. 용액 1리터에 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몰농도는 식으로 나타내 줄 때는 이렇게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 NaOH 4g을 녹인 수용액이 있어요. 수용액 200ml 있다. 몰농도는 그냥 구해보자 이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자, NaOH가 있는데 NaOH 4g이 몇 밀리리터 녹아 있대요? 200ml에 녹아 있다면서. 맞지? 네. 그지? 근데 몰농도는 1리터니까 1리터면 몇 밀리리터예요? 1000ml죠. 네. 그지? 그럼 1000ml에 녹아 있는 NaOH 몇 g일까요? 20g. 오케이, 20g. 그래서 X가 20이에요, 20. 맞죠? 네. 그러면 20g이니까 20g에 몰수만 찾으면 되겠네. 그지? 근데 이제 NaOH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그러면 얘 몇 몰이야? 0.5몰인가요? 네. NaOH 화학식량이 40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주어져요, NaOH 화학식량은. 그러면 20g이니까 0.5몰이잖아. 그러면 얘는 농도가 몇 몰 농도가 되는 거지? 0.5몰 농도가 돼. 알겠죠? 네. 근데 이 0.5몰 농도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며. 그치? 네. 그러면 용액이 200ml야. 그럼 200ml를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리터로 바꿔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몰 퍼 리터. 얘를 라지엠으로 쓰거든.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터로 바꾸려면 몇 리터야? 0.2리터죠? 네. 그죠? 예. 그럼 0.2리터는 이 분모에 들어가고, 자, 분자는 몰수로 나타내줘야지. 그러면 4g을 뭐로 나눠주면 돼? 40으로 나눠주면 얘가 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0.5 나와요? 똑같이? 네. 예, 나오죠.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부피하고 몰수를 구해가지고 이제 몰농도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몰농도라 그래요. 몰농도 어렵지 않죠? 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식이야. 요 식이. 자, 그럼 수용액이라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되지? 부피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자, 몰농도 몰 퍼 리터에다가 부피. 부피는 단위가 뭐가 돼? 리터지? 네. 리터를 곱하게 되면 리터 지워지니까 몰이 딱 떨어져.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농도의 용액을 만들고 싶어. 응?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자, 특정한 몰농도 NaOH 표준 용액 1리터. 1리터. 1리터 빠졌어. 자, 이 표준 용액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표준 용액이라는 말을 써요. 알았죠? 그러면은 자, 만들고자 하는 게 몇 몰 농도짜리래요? 0.1. 그죠? NaOH 1리터인데 그럼 이 만들고자 하는 애들이 여기서 몰수를 한번 따져보면 자, 필요한 NaOH가 있어요. 몇 몰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죠. 농도하고 곱하면 되니까 0.1몰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제 0.1몰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는 없어. 얘를 질량 바꿔야 돼. 그래서 질량 바꿀게요. 자, 그럼 화학식이 40이라고 그랬죠? 몇 g이에요? 그렇죠. 4g. 그래서 이 NaOH가 우리 상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해요. 고체로 존재하니까 고체가 이렇게 있으면 고체를 이렇게 덜어다가 4g을 정확하게 어디에다 달면 되냐면 저울에다 4g을 갖다 딱 달면 돼요. 알았죠? 정확하게.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적당량 넣으면 돼 물을. 알았지? 물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4g을 딱 녹여요. 아, 도라이들. 자, 4g 녹여요. 그죠? 0.1에 녹은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선 실험 기구 중에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있어. 이렇게. 본 적 있어요? 네. 화학 실험실에 가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이제 플라스크라 그래. 근데 눈금이 막 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1리터라고 딱 돼 있어. 맨 위에 선이. 맨 위에 선이 1리터 딱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이런 플라스크를 뭐라고 하냐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실험실에 가면 이게 이제 1리터짜리 있고 2리터짜리도 있고 아니면 뭐 500ml, 200ml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사이즈별로 쫙 있어요. 부피 플라스크가.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1리터짜리예요. 왜 1리터짜리 만들려고 하니까 1리터가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용액을 여기다 싹 집어넣어요. 그럼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죠? 네. 지워져요. 자, 그러고 나선 여기다가 증류소, 그러니까 물을 집어내요. 물을. 자, 물을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1리터라고 돼 있으니까 1리터 표성까지 아니야. 맨 처음에는 여기 전까지 집어넣어. 이렇게 약간 모자르게. 그래놓고 뚜껑을 막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은 애들이 골고루 섞일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지? 그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집어서 1리터를 맞춰줘요. 왜 그러냐면 1리터를 맞춘 다음에 흔들면 밀도가 달라져가지고 얘가 1리터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맹물하고 용액이 섞였잖아. 그러니까 맹물하고 용액이 섞이면 밀도가 변한다고. 그럼 부피가 달라지는 1리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오차가 생기지. 네. 그지? 그러니까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리터가 되기 전까지 담은 다음에 그 다음 1리터에 맞춰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줄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1리터 꽉 된 거죠? 네. 그지? 그럼 여기에 NaOH가 몇 몰이 있어요? 몇 몰이 있어요? 0.1몰이 있죠? 네. 몇 리터에? 1리터에. 네. 그럼 1리터에 0.1몰이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수용액의 몰 농도는 몇 몰 농도예요? 0.1 몰 농도가 되는 거죠. 자, 뭐뭐 필요한지 알겠어요? 네. 네, 저울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건 뭐야? 부피 플라스크야. 아주 중요해. 실험 기구.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몰농도의 개념까지 봤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몰농도의 특징 같은 경우는 다음에 우리 요 단원 배울 때 하고 몰농도가 뭔지만 알면 돼. 알았죠? 네.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요거만 줄쳐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용질의 양은 용액의 농도에다 부피를 곱한 값이다.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배운 거지 몰이라는 개념하고 농도라는 개념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4단원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니구나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날 오면 화학 그 역동적인 화학 반응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네. 예. 수고했어요.